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받는 바로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선상클럽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죠.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강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약간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기 전에 지수부터 나갔는데요. 자, 지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별주 양상이 상당히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오르진 않습니다. 그만큼 기다렸던 종목군이 또 시세 분출을 나타내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특징적인 뉴스 한 가지만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중국에서의 1분기 바로 애플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늘었었다. 그래서 미국의 판매량보다도 더욱더 많이 늘었다라는 결과치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만을 본다면 당연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겠구나. 바로 그건 다우 정신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뉴스 하나라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에 대한 소비 심리 자체, 그리고 소비의 내수에 대한 부양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도 늘 수 있었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화장품주라든지 아니면 밥솥 관련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들썩이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소비 확대에 대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빛을 발하고 있구나라고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숨겨진 의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수익은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요. 뉴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우리가 속에 내면의 숨은 뜻을 좀 더 알아보시는 전략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코스피 준비되셨습니까? 네, 코스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216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 때 강보합 출발했던 지수가 장중 삼성전자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면서 공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강 후 약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만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에 대한 추이로 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오늘 장 초반에 좀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도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훈풍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 기조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했을 때 다른 기계업종과 철강업종, 이와 같이 산업재 종목군들에서도 반등 추이 나타난 점은 여태까지 꾸준하게 2100포인트, 22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이루어져 놨던 업종 순환매가 차곡차곡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장 후반대까지 기대해 보았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이 지수에 대한 색깔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700억 정도 매수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장 초반 때 나왔던 기관들에 대한 순매도세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2100포인트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 펀드, 주식형 펀드에 대한 환매 구조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요. 2000포인트에 올라와서 나타났던 이 주식형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감소 추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기관에 대한 매도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순매수로 기조로 이어진다면요. 충분하게 우리가 2200포인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대형주에 대한 순환매를 빠르게 탈 수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하루 이틀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하기 어렵다라면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성향으로 접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에서 확인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안정 추이를 확인하고 종목을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코스피 시장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장 후반대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지표를 보시면서 지수에 대한 색깔까지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닥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코스닥 지수는요, 698.30포인트 나타내면서 7포인트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1.09%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과정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 자,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크게 빠졌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앞에 그림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셀트리온을 비롯한 다음 카카오가 오늘 1%에서 2%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오늘 2%대 강세, 그리고 CJ ENM이 다시 한 번 더 3.7%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컴투스가 2.0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CJ 오쇼핑이 0.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특징 종목군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어 컴퓨터가 오늘 특징 종목군이 선정이 됐네요. 19,900원, 2만원 왔다 갔다 그리고 있죠. 자, 한국어 컴퓨터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데, 자, 이유가 있었다, 그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바로, 한국어 컴퓨터 같은 경우 음성에 대한, 음성 인식에 대한 신사업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음성 산업에 대해서 진출을 했다. 그런데 바닥권역에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인 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다. 사업의 다변화라는 뜻이겠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신양 보겠습니다. 자, 신양이 오늘 하한가에 다다르는 모습입니다. 1205원을 나타내면서 오늘 하한가를 박혀 있는 모습인데, 자,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상증자, 104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에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자, 신양 이 기업 자체도 삼성전자의 바로 협력 밴드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신양이 오늘 하한가를 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구조 속에서 놓여 있었고, 대신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102억 원을 투자 자금에 유치를 한다는 소식 자체가 또다시 호재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약재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이어보셨고요. 자, 종목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고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 2611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그 급등주 잘 하시는 이강모 전문가님이 네. 예, 월요일은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황민혁 전문가의 그 분석력 또 뛰어나시지만 이강모 전문가의 촉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문가가 촉으로 변명한다니요. 아, 맞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깊은 분석력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투심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잘 찾아간다면은 시장에 대한 특징 종목군들 잘 선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트렌드의 남자죠. 아, 그럼요. 뭐 예. 시장에 대한 부분들 투심의 변화가 있다라면 바뀌어가는 트렌드를 빨리 포착을 해야겠죠. 네, 예. 그것들을 잘만 가져가신다면은 시장에 대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트렌드적으로 좀 더 분석을 오늘은 맞춰서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 EP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046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노 팔지 마세요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현대 EP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 EP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코 10,000원짜리를 돌파했죠. 우리가 상담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이제 7,600원, 8,000원대였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더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이 추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추세대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7,600원대, 8,000원대 이 추세대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얘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올라왔구나. 응? 넘기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현대 EP에 대한 주가 추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일단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상당한 이점을 나타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플라스틱에 대한 수지, 바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PP 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은 주가상의 이슈가 될 수 있겠고,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기간 자체는 조금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원자재 가격 하락 자체가 좀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현재의 관점으로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10,000원, 그리고 20,000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자리가 바로 라운드 픽의 가격,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 10,000원권역을 돌파를 했는데 이 10,000원권역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가격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지지권역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부터는 쉽게 빠질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 그러면 이미 추세대에 올라탄 만큼 좀 더 홀딩 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요거를 추세가 조금 무너지는 가격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추세가 무너지는 가격대는 요 가격대죠. 9,600원에서 9,700원 종가상입니다. 그 가격대가 지켜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더 보유하시고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노리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익절가는 9,600원에서 9,700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는데,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휴메딕스 매도해도 될까요? 269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현재 구간은 더 끌고 가보셔야 되는 자리이죠. 일단 휴메디스 같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바라보실 때 시장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알려드려야겠죠. 모든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키워드 가진 종목들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창원을 방문하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세포치료제,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유전자 관련된,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휴메디스가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데요. 항생제, 항암제, 이렇게 항생의약품들의 종목군들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바이오 시밀러 제약에 대한 관련된 이 특허 만료되는 부분들도요, 이런 관절염과 항생제 쪽으로 나뉘어서 시장에 대한 특허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2015년도인데요. 일단 휴메디스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이지만은 우선 이 기간 동안에는 건실한 기업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기술적 흐름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신규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기간도 차츰차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2015년과 2015년도에 대한 바이오 트렌드를 본다면은 이와 같이 항암제, 항생제를 만드는 기업들로 꼭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시장에 대한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점을 했을 때 휴메딕스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 드린다면요. 휴메딕스와 그 휴메딕스 자회사를 통하여금 이런 항생제,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이 최근에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큰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제 주가 흐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최근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시세를 올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매수하신 가격대, 사실은 최근의 기조 안에서는 박스권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다시 재차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켜져야 되는 가격대라 한다면요, 93,000원대, 95,000원대 이 밴드를 지켜준다면 충분히 단기 상승각도 크게 키울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 가격을 가진다면요, 14만원대와 15만원대까지 1차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95,000원, 93,000원대 지지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휴메딕스 앞으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도 이제부터라도 관심 있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로만손 매수해도 될까요? 650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저는 사지 마세요라는 일단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받은 종목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쉽게 조금 들어가기 조금 힘들죠.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움직임 자체를 조금 보고 어느 정도 공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자리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노라는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은 그 첫 번째적인 부분 자체는 신용에 대한 물량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만손 같은 경우에 앞서의 이제 그 고가 권역 자체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 김연아 씨에 대한 그 모델을 잘 썼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브랜드가 JST나 이런 브랜드죠. 하지만 이제 가방 산업에 다시 한번 또 진출하면서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조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 분기에 곧장 이 앞에 있던 이 실적 자체에 대한 영역권, 바로 저항권 움직임을 한 번만에 돌파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자, 신사업에 대해서 추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산업 자체가 주가에 대해서 실적적인 성장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그 6개월 뜸을 들이기 전에 뽑아내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는 저항권에 대한 움직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종목은 사지 마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수급적으로 교차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고가 권역으로 넘어갔을 때 항상 기간에 이런 매수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저가 권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또다시 매도에 대한 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앞서 있던 이 자리 자체도 지금은 저항권에 대한 움직임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자리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앞에 있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투매 자리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밑에 자리,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꾸준한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가 권역에서는 매수세가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 자체는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에 대한 과정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가격 권역 19,700원, 19,8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대를 뚫지 못한다는 것은 앞서 있던 물량에 대한 매집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적게 이루어졌다. 뽑아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매집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현재 권역보다는 추가적인 돌파를 하면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하단 권역에 17,000원 권역을 지금 매수에 대한 밴드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중간한 가격이에요.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만송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주식은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맞죠? 하지만 그 타이밍을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수익에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국도화학 매도해도 될까요? 539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일단 지금 현재 오늘 날짜에서 큰 상승이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선 기술적 위치에 본다면 전고점에 위치해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전고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서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에서 큰 개입 상승이 나타나면서 신고가가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단순만에 이제 이 전고점 부근을 확실히 넘겨서서 올라선다라면 마음이 더 편할 테지만요. 보름 정도는 이 구간 안에서 이 가격대에서 머무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고점을 넘는 선에서 이 기업이 뭘 하는 회사인지를 알고 간다라면은 충분히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주가 흐름 보면서 같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타 화학 업종군들과 같이 이런 이름과 같은 정도로 화학 업종군들이 시세가 좀 잘 안 좋았죠. 업황에 대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 시장 종목 차별화가 보셔야 되는데, 국도화 같은 경우에는 이 특화된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화학 업종군들과 다른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화학 섹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방 산업 쪽에 다른 특화된 산업으로 널리 있기 때문에 이 독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도화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었던 이유는 추가적인 신사업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개선점이 돼서 지난 3분기 이후부터 실적 개선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건전함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가격대 전고점 위치에서 기술적인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종목이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떻게 실적을 만드시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 종목의 역사를 보신다면요, 충분히 이 올해부터는 시장에 대한 새로운 상승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만족하시기보다는요, 추가적인 전고점 돌파서 8만 원 선까지도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치 홀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보성파워텍 매도해도 될까요? 017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은 팔지 마시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 이분이 지금 단가가 얼마냐? 5,100원에 5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매매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일단은 제가 왜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렸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지 이 종목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라는 의견을 드렸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 가격 권역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5,100원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안에서 이제 PD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5,100원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이 시청자분이 하셨는데 오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단기적으로 오기 힘들고 지금부터는 조금은 신의 영역대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같이 보시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참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이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수 그리고 하단 권역에 바로 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우리가 그래도 프로 아마 프로 뭐 초급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평가를 하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고가 권역 넘어갈 때 이 자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돌파 권역 안에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천으로 의해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삼으로써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올라가는 날 뉴스 자체도 넣으시면 안 돼요.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만큼 이 개인들의 물량으로는 주가를 돌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야지만 이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의 이 자리 자체 시청자님이 보유하셨던 가격대 5,100원대는 다시 한 번 더 악성 매물 말 그대로 개미들의 공동 묘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항권 움직임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빠져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 이 밑에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밑에 자리에서도 어때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다시 한 번 더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한번 볼까요? 자, 개파락이 떴죠. 또다시 깨지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자리 자체에서 그러면 1차적인 반등 구간을 나타낸다면 지금의 권역에서 이 자리 4,500원, 4,600원까지 1차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야 되는 자리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위에 있는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다시 한 번 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얘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소요가 될 수 있고 보성포어텍 본연의 회사의 가치였던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여름 2분기가 성수기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는 서서히 반등 타이밍을 올릴 수 있대. 지금에 봤을 때는 위에 있는 이 매물 4,500원대를 뚫기에도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겠고요. 제가 볼 때는 반등 포인트가 나타난다면 4,500원, 4,600원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청자님이 궁금하신 게 그런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서 올라와야겠네요 라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물타기는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은요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면 물리는 대로 그때는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만 기다리셨다가 반등 후에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상당히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군 꼭 기억을 하세요. 4,500원, 4,600원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먹으면 좋죠. 하지만 또 미끄러지면 그만큼 또 속 시끄럽고 그리고 불안한 게 또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성포어텍 지금 시장에 굳이 꼭 테마주를 또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감이 교차하는데요. 웬만하면 건전한 종목, 웬만하면 제 종목으로 매매하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아가방 컴퍼니 요즘 아빠방 됐죠. 자, 매수해도 될까요? 441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가 좀 빨리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아가방 컴퍼니 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실적 추이라든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대 모멘텀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방 컴파운딩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MK 트렌드와 같이 이와 같이 육아용품 관련 회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한다면 중국에 대한 소비 패턴으로 올라가게 되죠. 우선 지금은 중국의 중자만 들어가도 종목의 시세가 참 강하게 연출되는 시장인데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이와 같은 빠른 트렌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에 대한 소비 측면에서 이제는 육아용품에 대한 소비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해부터 많은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육아용품이 왜 뜨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육아 정책, 두자전 정책을 통해서 우리 시장,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이 소비에 대한 지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중상층, 사실 우리나라의 중상층이 10% 소비가 늘어난 것보다 중국에 대한 중상층이 1% 늘어난 것이 좀 더 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더더욱 이 지역에 대한 육아 정책이 바뀌면서 이런 소비 문화가 화장품에서 육아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이 동방상승한다라면은 이런 테마 성역으로 했을 때 지켜보셔야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집중하시기에는 조금은 늦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조가 바로 당장 꺾일 기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에서 들어가는 기보다는 먼저 수익이 되고 있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시세를 보시는 자리이지 신규 매수를 했을 때 급하게 따라붙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이 워낙에 강하게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찍이 아가방 컴퍼니를 먼저 보시기보다는요, 보령 메디앙스가 대장주, 주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보시더라도 보령 메디앙스를 주가 흐름에 대한 상방향을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가방 컴퍼니 다음으로 이 소비 패턴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소 지금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요즘 아가방, 농담삼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가방 컴퍼니, 아빠방 컴퍼니가 되면서 상당히 커지면서, 어른스러워지는 종목이 됐는데요. 가격도 상당히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트렌드 꾸준히 유지가 될까요? 저는 일찍이 이제 이 소비 패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건네드렸는데, 다소 좀 아쉽지만은 보령 메디앙스가 무려 2배, 3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을 소비 패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지표들도 확인해 본다면요, 다음에 이 육아뿐만 아니라 다음 시장을 더 선회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끝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당선이 될 때 우리가 농담삼아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태자당의 거의 황태자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자, 그만큼 중국 자체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자체가 상당히 적었었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정책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개방 완화가 되면서 사실상 이런 육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먹을 게 해결됐다면 지금은 또다시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부분을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꼭 하시고요.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군을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군을 좀 더 골라보시는 전략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솔리드 매수해도 될까요? 314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사지 마세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자체가 현재 권역 자체에서 지금 사기가 조금 애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하단 권역 자체를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가 자리 자체를 조금 잡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투매에 대한 물량이 나타났지만 그 투매 자체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조금 힘듭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봉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주포 자체가 확실하게 맘먹고 올리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자체가 아직까지 발견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이 종목 분명히 시장에 대한 분위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나 아직까지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확인한 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편입해 놓으시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고 우리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전화가 왔다는데요. 문자입니까? 자, 문자 왔다는데요.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다음 종목은요. 알톤 스포츠. 자, 매수해도 될까요? 246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일단은 매수 쪽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톤 스포츠 사실은 이제 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 받았던 계절 수혜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래에는 날씨도 참 좋아졌죠. 예, 자전거 타야죠. 예, 그러면은 알톤 스포츠처럼 이런 생활 건강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알톤 스포츠를 이런 계절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기업적인 내부의 모습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판매량을 통해서 이 알톤 스포츠를 바라보시기보다는요, 사실은 이 알톤 스포츠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 시장이 많이 보급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대한 판매량 추이로 해서 이 자전거, 이 산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전기 자전거 한 대 판매와 그리고 일반 자전거에 대한 판매량 거의 1000대에 맞먹는 이런 실적 추이를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다시 상용화까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 자전거에 대한 판매량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요.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를 한다면은 주가 흐름 안에서 어느 주가에 대한 저점을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다중바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방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시장에 대한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계절적 요인과 성장성을 본다면은 지금과 같은 매수 자점 잡고 다시 한번 상승 자리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기 자전거가 보급화는 이루었지만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저점에 대한 기회는 잡아볼 수 있겠지만은 고점에 대해서는 큰 기대보다는 어느 일정한 제한선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15,000원 선 가까이 올라왔을 때는 차익 실현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니까요. 이와 같은 박스권 밴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실적에 대한 전환분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전기 자전거에 대한 상용화까지 더 보시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위치라면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에 잡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자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뭡니까? H. 주말에 플러스. H요? 홈플러스. 예. 요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홈플러스에 가니까 알톤 스포츠를 네. 팔고 있더라고요. 알톤 스포츠가 홈플러스에 같이 팔고 있는 그 자전거가 바로 알톤 스포츠 자전거입니다. 시청자분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맞죠? 네, 근데, 일단은 이런, 종합 쇼핑몰에서 판다고 하더라도요, 예, 전기 자전거의 판매량이 더 중요하게 그렇죠.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전기 자전거에 대한 보급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상용화를 좀 더 시작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2분기, 3분기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를 종합 쇼핑몰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승화시켜준 이광무 전문가님 역시
센스가 넘치십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전화가 왔다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YG 엔터테인먼트요. YG 엔터테인먼트요. 네. 자,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47,800원이요. 47,800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0% 가지고 있습니다. 100%요. 예. 자, 신용 쓰신 건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매도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한 2달 이상 기다렸는데, 예,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말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그,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예.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팔지 마세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진우션까지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 다시 한 번 더 말해줘. 그런 가사던데요. 참, YG 엔터테인먼트 일단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시청자님 자체도 지금 47,000원대에 사셨는데 2달을 기다리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이 가격 권역 자체가 박스권 안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당히 지루하신 그런 영역 권역이고,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자체 중에 한 개가요.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뭔가를 결과가 났어야 되는데 2달이라면 결과가 나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만져주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자, 튀면 튀었지, 아니면 빠지면 빠졌지. 어중간하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47,200원짜리를 또다시 한번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자, 누군가는 만져주고 있다라는 결론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물며 2달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셨는데 지금에서부터는 수익을 내고 파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비중도 아니고 100% 몰빵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건데요. 자, 제가 볼 때는 시세가 크게 한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근거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일단은 앨범 활동, 빅뱅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의 앨범 활동 자체가 지금은 2분기 실적에 포함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요. 자, 그 말인 즉슨 이런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N 같은 기업들,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은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이 나타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실적이 나타나고 실적이 좋았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아니고 실적이 좋은 것을 같이 유지하면서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미리 알고 매기세 자체가 쏠릴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같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저가 권역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지금 1차적인 기관의 매수세로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화면은 보이십니까? 네. 예, 그러면 저가 권역에서 매도세가 나타났었고요. 자, 고가 권역을 넘어갈 때마다 이게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 그만큼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키 자체는 바로 기관에 의해서 조정을, 좌지우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이런 상승 자체가 이루어질 때도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양봉 형성할 때마다 이런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그런 종목군이었습니다. 자, 하물며 지금 고가 권역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대신 저가 권역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자, 아이러니한다는 거죠. 왜 하필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저가 권역에 매도를 할까?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고점 자리, 그리고 저가 권역 자리 자체를 박스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 곧 시세에 대한 급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신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 앞에서 모아왔던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시세가 튈 때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1차적인 목표가는 56,000원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대신에 하단 권역의 손절가는 지금 자리에서는 글쎄요, 손절에 대한 의미를 꼭 두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도 드리면서 44,500원 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무너지기 힘듭니다. 이대로 추세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의견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종목 전화 다시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현대위아 부탁합니다. 예, 얼마에 어느 정도 갖고 계시고요? 15만 1,500원에 네. 20%예요. 네, 15만 원 초반대 20% 갖고 계시네요. 예, 예. 현대위아 좋습니다. 일단 제 의견부터 드린다면요. 들고 가세요. 네, 더 들고 가시고요. 네. 현대위아 최근에 황민혁 전문가가 이 종목을 추천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사실은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일단 자동차 업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업황에 대한 업종 순환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증권 업종부터 시작해서 뭐 건설주, 화학주, 조선주들까지 순환매가 이루어지다가요. 최근에 시장의 투기가 조금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자동차 업종군들이 그렇게 잘 갑니다. 현대 기아차들도 시장 바닥권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품주들 안에서 뭐 DIC, SL,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현대 EP까지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로 더 들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업종뿐만 아니라 현대 위아만을 바라봤을 때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또 트렌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혹은 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품주에 대한 성향도 많이 갈라집니다. 우선 현대위아가 만들고 있는 엔진 사업 쪽에서요. 이 터보 차저라든지 이와 같이 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난 해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 핵심 부품을 만들다 보니까 실적 추이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진이 높은 산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이 상품, 트렌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현대위아는 바닥점을 확인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에 하락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상승각에 대한 제한선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황민혁 전문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현대위아가 당장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개선점과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순환매 때문에 단기 상승각을 크게 키웠는데요. 제가 더 이야기를 더해드린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더 들고 가신다라면은 충분히 2015년 하반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갖고 계시는 자리보다는요. 더 들고 가시기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만 본다면요. 오랜 시간 동안의 하락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이 매도 자리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좀 더 두껍게 들고 가신다면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들 안에서도 대형주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좀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난 다음에 15% 이상이 올라왔지만요. 충분히 이 자리를 넘어서서 다음 시장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9만 선과 20만 원 선까지도 목표 가격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연말까지도 나는 네. 기대하고 네. 이걸 매수를 했는데 연말까지 네. 가도 되겠어요? 제가 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위아뿐만 아니고요.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 연구 진행이 어디로 되고 있냐면요. 차량 경량화와 그리고 연비 문제 해결 추가적인 하나가 더 있어요. 스마트 센서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이런 이제 다음 시장까지 기술력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했을 때 부품주들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진 높은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반기까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요. 20만 원 선 올라왔을 때는요. 이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의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 집이신 것 같은데 계속 들어가시라고 하면 어떡해. 너무 가깝게 통화하다 보니까요. 예, 자연스럽게 나와버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집에 잘 들어가시고요. 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제일모직 매수해도 될까요? 735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자, 이게 참, 사지 마세요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참, 이거를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다시 또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식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별주가 있어요. 그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 대형주는 어차피 이게 모멘텀 업황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고, 자, 중소형주 개별주는 수급에 의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제일모직 한번 같이 볼게요. 제일모직을 지금 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전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했고, 거기에 눌린 권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야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차트적으로 보고 내일 고점은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이 제일모직을 이 가격 권역, 하단 권역에서도 못 샀으면서 14만원대도 못 샀으면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거 보니까 16만, 17만원대는 손이 근질근질거린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제일모직에 대한 업황 자체가 하루 아침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대형주는 왜 업황을 보는 거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대형주는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분기, 반기, 1년, 향후 5년, 그리고 10년까지도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게 바로 대형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얘네들의 또 그 사업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일모직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뭔가요? 바로 지주사로 개편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14만원 내려갔을 때도 그 뉴스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16만원 올라갔을 때도 그 뉴스는 있었고, 18만원 돼서도 그 뉴스는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가격대가 신고가로 넘어간다고 해서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 시청자님도 지금 넘어갔으니까, 신고가 박스권 돌파했구나. 지금 이제 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매매하실 것 같으면 대형주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매하실 것 같으면 대형주 하지 마세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다투는 게 대형주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앞서서 그 시청자님이 1년을 보고 현대위아를 가져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대형주는 그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모직을 지금 넘어간다고 지금 산다? 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십시오. 쌀 사 비팔 빼.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빼라. 기본적인 덕목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제일모직까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 혹시 강의는 있으십니까? 이번 주 강의는 준비해야죠. 근데 아직 스케줄 조정하고 있어서요. 네. 내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